안녕하십니까. 융복합 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맡은 액티의 김동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복합되어져 있는 제품군들과 현재 추구되어지고 있는 융복합 의료 제품들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첨단 의료기기에서의 융복합 의료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바이오 기술과 정보 기술, 나노 기술, 로봇 기술, 의료 기술 등 이러한 혁신적인 과학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의료기기 기술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단일체라든지 합포장, 동시 사용에 해당되어지는 제품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단일체, 합포장, 동시 사용의 제품군들은 의약품에 의료기기가 접목된 제품, 생물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접목된 제품, 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이 접목된 제품, 의약품과 생물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이 셋이 조합된 제품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이 복합되는 양식인 물리적, 화학적 결합 또는 포장 방식 등에 따라서 단일체, 합포장, 동시사용, 이렇게 제품군들이 나눠졌고요. 그 단일체의 대표적인 제품군들을 보면 약물 방출 스텐트가 있는데, 이 약물 방출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좁아진 혈관을 갖다가 넓히는 기존의 스텐트의 역할에 혈관 재협착 방지를 위해서 항생물질이나 면역 억제제 등의 의약품들을 갖다가 스텐트에 복합시키는 상태의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텐트의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발현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일체 제품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합포장이라고 하는 제품군들은 응급 의료 세트로서 개별 의료기기들에 대한 부분, 의약품 등이 하나의 단위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포장 단위를 갖다가 한 번에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합포장이라고 해서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사용하는 제품군으로서는 이제 코 세정제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코 세정용 기구와 염화 나트륨 이의 성분이 함유된 코 세정액 분말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키트형 제품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동시 사용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융복합 혁신 의료 제품이라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융복합 혁신 의료 제품 등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제품군들이 해당되고요. 이때 이런 의료기기 제품에 또는 의료약품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데이터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집약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정도가 뛰어나거나 사용 목적 등이 유사한 기존 제품보다 안전성 및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어 허가 심사에 고도의 전문적인 요구되는 제품 등을 융복합 혁신 의료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제품들이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양의 인슐린을 갖다가 자동 주입하는 이런 기기들이 이제 최근에 개발되고 허가를 진행되고 있는 제품들이 혁신 의료기기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환자의 우측 부분에 혈당치를 측정하는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해 놓고 그 다음에 우측편의 센서에서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하게끔, 그래서 센서를 통해 가지고 환자의 혈당치의 상황을 갖다가 센서에다가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우측편에 있는 인슐린이 담겨져 있는 관을 통해 가지고 환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어지는, 그래서 약물과 기기가 함께 결합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융복합 혁신 의료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는 환자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진 결과고요.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이제 미래적인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데이터는 의료 영상 정보, 또한 이제 생체 신호 정보, 병리 정보, 인체 유래 검체 정보, 첨단 기술 융복합에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 환자 맞춤형 센싱 및 제어 기술, 바이오마커,
유전자 분석 기술 기반 체외 진단 기술 등이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 독립형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또한 환자 맞춤형 재활 의료기기가 나타나게 되고 차세대 융복합 체외 진단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자체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서 의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범용 컴퓨터와 동등 환경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의료 영상 및 생체 신호 데이터를 이용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의사의 진단 지원이나 보조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 자체가 독립형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기기로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로서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맞춤형 재활 의료기기는 환자의 뇌 가소성 증진을 통한 기능적 회복 운동 유도 및 운동 학습을 통한 뇌 신호 전달, 신경계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재활 의료기기 중에서 생체 신호, 환자의 운동 하중, 뇌 신호 등의 환자 데이터 기반 생체 피드백 기술을 적용하여 재활 치료 시 안전하고 정확한 환자의 맞춤형 재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환자 맞춤형 재활 의료기기로서 만들어지고, 이런 환자 맞춤형 재활 의료기기가 계속적인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빅데이터 기반의 독립형 소프트웨어로서 또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빅데이터의 기반으로서 인공지능으로 차세대 미래의 환자에 대한 진단, 예측하는 진단과 병증의 진단과 치료하는 기술로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융복합 체외 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체외 진단 기기와 함께 유전공학의 기술, IT 기술과 융합되어서 진단 장비, 검사 시약, 진단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성능이 향상된 의료기기를 차세대 융복합 체외 진단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IT 기술이 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단의 정확도와 정량도가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시약의 빠른 결과, 진단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이제 차세대 융복합 체외 진단 시스템이 혁신 의료기기로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복합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들을 갖다가 좀 보시면 기존에 이제 그 약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기기라든지 등등의 각각의 다른 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던 것을 갖다가 인허가 절차를 갖다가 통합을 시킴으로써 융복합 의료기 제품에 대한 부분을 단일화시키는 과정들을 정부에서는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해당 여부를 갖다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기관에다가 질의를 하게 되고요. 이때 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갖다가 검토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검토 및 통지를 하고 이 제품 자체가 융복합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융복합 의료기기가 아니다, 이것이 기존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게 되고요. 또는 이제 이것이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신개발 허가 도우미의 과정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단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융복합 의료기기로서 판정이 받게 되면은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신개발 허가 도우미를 갖다가 신청을 하셔서 허가 도우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개발 허가 도우미는 기존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공헌도와 그 다음에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관에서 판정해서 신개발 허가 도우미를 갖다 지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개발 허가 도우미의 과정을 거쳐서 허가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단계가 진행되시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의약품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의약품의 개발 단계인 인허가의 절차성을 갖다가 진행하시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초조사에서부터 물질 탐색, 발견, 이화학적 구조 결정의 스크리닝을, 그 다음에 비임상 시험, 제재화 연구, 그 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서 심사 허가를 진행하시는 이런 연구 개발 허가 단계를 거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단계, 생산에서 이제 GMP 단계를 거치시는 제조 단계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사용 단계, 판매 사용에서의 허가 단계를 갖다 거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융복합 기기인 경우에는 이제 품목 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 시험 검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의료기기에 기반되어져 있는 정기적인 안전성과 전자파, 그 다음에 성능 위주의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시험 검사 기간을 통해서 약 30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을 통해서 시험 결과를 얻어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적합 심사, GMP 심사에 대한 부분을 심사 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그 다음에 기술 문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25일 소요되는 25일의 검사 기간을 통해 가지고 심사 기간을 통해서 제품의 수입 품목 인증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융복합 의료 제품의 해당 여부의 민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기업은 융복합 신제품 지원단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지원단의 신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품이 융복합 의료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받는 과정을 가지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은 융복합 혁신 제품 지원단의 민원 접수를 통해서 우리 제품 자체가 융복합 의료기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요. 이런 판단은 융복합 혁신 제품 지원단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원단에서는 해당 여부의 품목 분류 및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융복합 의료 제품인지 아니면 기존의 제약 제품인지 아니면 기기 제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판단하고 품목에 대한 분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데요. 이런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기업의 민원 신청서 제출 접수일 14일 이내에 판단을 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통보를 할 시에는 기업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을 갖다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고요.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우리는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이 맞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제출을 하시면 이런 제품 받은 융복합 혁신 제품 지원단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용 여부의 민원 통지를 갖다가 30일 이내에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혁신 제품 지원단에서는 협의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개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통지받은 날로 60일 이내에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이제 개최가 돼서 기업으로부터 이의 신청 받으신 내용에 대한 부분과 이의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갖다가 협의회에서 안건을 갖다가 심의를 하게 되고요. 이런 협의회 개최 안건 심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민원 통지를 60일 내에 이것이 융복합 의료 제품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판단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기업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여부 및 품목 분류의 결정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는 결정을 못 내리고 이와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협의회의 개최 안건을 통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해당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 여부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해서 60일 내에 그것이 융복합 제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기업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해당 여부 민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제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그 접수를 받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웹사이트에 전자민원 보고서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좌측에 이제 전자민원 신청란이 있습니다. 전자민원 신청란에 클릭을 하시게 되고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에 융복합이라고 쓰시고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 민원 사무 목록에서 이게 단순 민원 융복합 의료 제품 해당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그 이제 신청 민원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고요. 의료 제품의 융복합 분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작용이 무엇이냐, 주작용에 따른 부분들이 무엇이고 주작용과 부작용이 무엇이냐를 갖다 구분을 해서 이것이 융복합에 해당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주작용이 의약품에 가까우냐 아니면 의료기기에 가까우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작용은 융복합 의료제품 또는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이 효능, 효과나 사용 목적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다가 주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때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 작용 원리 등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제품의 기분류 사례에 따른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인 경우 보면 분류 기준으로서 특정 의약품의 용기나 그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제
프리필드 실린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응급 세트 같은 경우가 의약품에 따르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리필드 실린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사제 제형인 앰플이나 바이알 제제와는 달리 약물을 미리 사용하는 시스템에 충전을 해서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을 갖다가 사용성의 편리성과 정확한 용량 튜어, 그 다음에 주사 준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들에 대한 오염 방지 등의 장점으로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프리필드 실린지죠. 그래서 주 목적 자체가 의약품의 기준을 두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기는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융복합의 의약품인 대표적인 이제 제품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는 의료기기에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거나 발현시킬 목적으로 의약품의 성능을 사용하는 성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항생물질 또는 면역 억제제 등이 사용되어져 있는 스텐트, 그 다음에 보존제가 포함된 혈액 저장 용기, 그 다음에 향균을 위한 의약품이 포함된 창상 피복제 같은 것들이 이제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한 주작용의 이제 의약품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의료제품의 분류 기준에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작용 원리의 형태에 따라서 의약품의 기반을 둔 융복합 제품이냐 아니면 의료기기에 기반을 둔 융복합 제품이냐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양리학적, 면역학적, 대사적, 그 다음에 화학적 작용에 따라서 먼저 그것을 작용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피부 또는 체내에 발생하는 작용 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의약품의 작용 원리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물리적, 기계적 작용들을 가지고 환자에게 작용 원리를 갖다가 주요함으로써 융복합의 의료제품의 의료기기가 기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흡수성 봉합사가 이제 화학적, 대사적 작용으로 체내에서 흡수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양리학적, 면역학적, 대사적, 화학적 작품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목적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기기의 물리적, 기계적 작용의 작용 원리 자체가 이제 사용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을 가지고 융복합 의료 제품 분류를 또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허가의 제조, 유통, 판매 등의 취급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함께 사용되는 소모품일 경우, 전문 의약품인 경우가 이제 제조, 수입자의 전문 의약품 취급 적정 여부를 고려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광면역 치료제를 위해서 전문 의약품을 주입하고 자외선 조사 장치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최초에 허가받은 이후에 제조, 유통, 판매, 취급에 관련돼서 사용하는 이제 융복합 의료기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작용의 민원 사례들을 보시면 주작용이 의약품인 경우에 융복합 의료 제품은 지혈 키트 같은 경우, 이런 지혈 키트가 빠른 지혈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혈제를 창상 피복제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상 피복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빠른 지혈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 목적은 지혈제가 주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창상 피복제는 부목적이 되죠. 그래서 융복합 분야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결합된 융복합의 의료 제품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의 빠른 지혈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혈제의 양리작용이 주작용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에서 이것을 판단하게 되고요. 아까 만약에 그래서 판단을 하지 못했을 시에는 이제 어떤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렌즈, 이것은 이제 의료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물 포함 렌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의약품이 렌즈에 포함돼서 컨택트 렌즈 사용을 개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렌즈는 이제 의료기기가 되죠. 그래서 의료기기의 의약품이 결합된 융복합 의료 제품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컨택트 렌즈가 주작용으로서 의료기기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부수적인 작용으로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의료기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그 안구 건조증을 해소시키는 약물을 갖다가 렌즈에 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시력 개선을 갖다가 시력을 갖다가 보완해 해주는 것이 컨택트 렌즈의 주목적이고, 거기에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이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첨부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주작용인 의료기기 컨택트 렌즈가 이제 주인이 되고, 거기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는 의약품이 이제 부작용이 돼서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의료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허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시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이제 신개발 의료기기의 허가 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신개발 의료기기, 그 다음에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해서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시 요구되는 기술적인 정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받게 되시는데요. 이런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 기간의 단축이라든지 비용 절감의 효과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이제 허가 도우미라는 것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 도우미의 선정은 첨단 의료기기로서 분류된 제품에 대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기여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신개발 의료기기에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도우미를 갖다가 신청을 하셔서 많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의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의 허가 제도를 좀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그 절차는 한국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FDA, 그 다음에 CMDD, MDR에서도 국내의 절차와 유사하게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제 미국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FDA에서는 이제 복합 제품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2개 이상의 FDA 관리 대상 제품이 복합 혼합된 것을 갖다가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제 아까 우리 국내에서도 분류되어졌던 3단계로 나눠진 단일체, 싱글 엔티티, 그 다음에 합포장, 코어 패키지드, 동시작용, 동시사용, 크로스 라벨,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런 단일체에 대한 부분들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의료 제품들이 물리적, 화학적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복합, 혼합되어 단일체로 생산되는 제품들을 갖다가 단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합포장은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생물의약품, 의약품 등 2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단일 제품으로 함께 포장되는 것을 갖다가 합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시상용은 임상시험 계획 또는 제품 설명서에 따라서 특정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생물의약품에 함께 사용되는 제품들, 그 다음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생물의약품 간에 함께 사용되는 제품들을 동시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은 미국은 연방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서 복합 제품의 별도의 정의와 분류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런 복합 제품의 전담 부서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제품 분류 및 주관 부서의 결정에 따라서 복합 제품의 GMP 등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라인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에 따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이제 연방법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는 21 CFR 파트 3과 4에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의 분류들은 보면은 이제 FDA에서는 의약품의 심사부 CDE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셨고 경험하셨던 CDRH의 의료기기 심사부, 그래서 의료기기 제품군들에 대해서는 CDRH를 통해 가지고 약물의 방출, 스텐트, 서방정 진통제 방출, 척추 성형 임플란트, 히알루론산 관절 주사 등이 이제 의료기기로 해당돼서 CDRH 쪽에서의 심사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약품 심사부인 CBER이라는 쪽에서는 비강내 투여하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12ER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방출 디스크라든지 녹내장 치료제에 함유되어 있는 콘택트 렌즈라든지 마취와 흡입 치료에 사용되는 가스 등은 CDER에서 의약품 심사부에서 제품에 대한 분류를 갖다가 평가를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적 복합 제품의 사례들을 보시면 의료기기에서는 이와 같이 만성 폐쇄성 질환 치료제로서 특정 의약품하고 함께 사용하도록 개발된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의료기기에서 주작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복합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서는 심혈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약물 방출 스탠드가 이제 의료기기에 기반해서 혁신적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제도를 보시면 유럽에서는 경계 제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경계 제품의 정의에서 보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기존 의료 제품의 병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경계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런 제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하나의 주관 부서를 지정해서 정의를 받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 법령이나 지침은 기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 또는 경계 제품의 분류 사례와 주작용 판단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대부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관계 법령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분류 예시에서 보시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여기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두 가지로서 분류를 좀 하고 있고요. 주 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쪽에서는 의약품을 전달로 하는 딜리버리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단일체 제품인 경우를 갖다가 의약품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필드 실린지라든지 이제 약물이 포함된 에어로졸이나 네블라이저, 그 다음에 감염의 조절 목적의 의약품 투여를 위한 창성 피복제 등을 의약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약품과 전달을 위한 제품으로서 약물 전달 펌프, 분사식 주사기 등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일부가 포함되는 의료기기 등을 약물 방출 스텐트, 스테로이드가 코팅된 전극, 그 다음에 항생 물질이 포함된 창성 피복제 등이 이제 그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혈액, 유래라든지 물질을 이용하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융복합 의료기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저희 지금 국내와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부분을 분류 및 진행하는 절차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